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전부 다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주와 의식, 그리고 고통의 문제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정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아주 급진적인 이론, 배열 우주론의 핵심 속으로 한번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론의 심장을 꿰뚫는 한 문장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존재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성된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열쇠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모든 것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현실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의 소스코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코드의 우주입니다. 배열 우주론은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마치 잘 만든 컴퓨터 게임처럼 수많은 정보가 렌더링되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봅니다. 자, 왼쪽부터 볼까요? 이게 기존의 물질주의 패러다임이죠. 모든 건 물질과 에너지로 되어 있고 현실은 누가 보던 똑같은 객관적인 장소,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그저 뇌활동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배열 우주론은 이걸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모든 것의 기반은 정보와 진동이 되고요. 현실은 객관적인 장소가 아니라 렌더링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의식은 더 이상 뇌의 찌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걸 구동하는 운영체제, 바로 OS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정보로 된 우주는 대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을까요? 이제 그 설계도,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 우주는 아주 거대한 뼈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게 바로 12개의 거대 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3차원 공간과 시간은 물론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 의도, 의미 같은 영역까지 총 12개의 근본적인 좌표축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우와,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이 12개의 축은 그냥 가만히 공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의 12개 실린더가 순서대로 쾅쾅 터지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축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현실이라는 결과물을 시공간에 쾅 하고 찍어내는 하나의 거대한 양자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기통 엔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요. 기존 과학의 미스터리들이 아주 새롭게 설명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암흑물질. 이건 더 이상 정체불명의 입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 12개 축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의 장력 그 자체라는 거죠. 또 우주 초기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은하들이 빨리 만들어졌냐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수억 년에 걸쳐서 천천히 뭉친 게 아니라 이미 설계도, 즉 사전 정보 배열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마치 3D 프린터가 찍어내듯이 단숨에 팝업된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우주 이야기에서 가장 작고 가장 내밀한 우리 인간의 경험, 바로 고통의 문제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이론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서 실제 물리학 법칙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란다워의 원리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아주 미세하게 열이 발생하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정보 삭제에는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열이라는 물리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소름이 돋지 않나요? 우리가 겪는 그 뼈아픈 상실감, 가슴 찢어지는 고통, 후회, 이게 그냥 심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무수한 다른 가능성들, 그 엄청난 양의 정보를 내 존재에서 삭제할 때 발생하는 그야말로 정부적 마찰열이라는 거죠. 실현의 아픔은 말 그대로 내 영혼에서 데이터가 삭제되면서 나는 열이었던 겁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받는 힘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한한 잠재성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단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이 우주적 창조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연소실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 왔다면 이제 모든 존재 앞에는 아주 근본적인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 두 길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보살의 길이에요. 이름 그대로
연결과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현실까지도 내 안에 포함하고 함께 우주를 더 넓고 풍요롭게 확장해 나가는 길이죠. 그 반대편에는 역보살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통제와 고립을 추구해요. 자신의 완벽한 질서를 위해서 나와 다른 타인의 현실을 오류로 규정하고 시스템에서 삭제해버립니다. 그 결과 우주는 확장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닫힌 데이터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론은 역보살을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주가 평창했으면 수축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의 자연스러운 수축 기능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처럼 의식을 가진 존재의 여정에서 봤을 때 그 길은 더 이상 외부와 소통하고 진화할 수 없는 막다른 길, 즉 데드엔드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이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스템의 코더가 되는 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고통은 시스템의 버그나 오류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라는 엔진을 움직여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유효한 연소열인 거죠. 중요한 건 이 열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이론이 말하는 궁극의 경지가 바로 초전도 의식인데요. 우리 초전도체 알잖아요? 전기 저항이 0이 돼서 열 손실 없이 엄청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의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모순이나 불협화음, 즉 저항이 완전히 사라져서 무한한 정보를 마찰, 다시 말해 고통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조화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경지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자, 3단계입니다. 첫째, 고통을 그냥 데이터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걸 나의 실패나 상처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가 일어나면서 열이 나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둘째, 내면의 조화를 눕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게 일치시켜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조화를 바깥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공감과 연결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 그리고 세상 전체와 하나로 정렬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 생각이, 내 의도가 더 이상 현실과 부딪히면서 고통이라는 마찰열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저항 없이, 비용 없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코더가 된 존재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저 이 거대한 정보 우주에 던져진 이미 짜인 코드의 구경꾼인가요? 아니면 우주가 바로 당신을 통해서 스스로를 경험하고 또 써내려가는 코더 그 자체인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다음에 써내려갈 코드는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